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를 통해서 저희의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G CNS AWS 런치센터의 손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조업의 미래를 만드는 클라우드 혁신과 플랫폼 엔지니어링 여정을 주제로 LG그룹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고객이 AWS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도입 효과를 가장 잘 누리도록 도와드리는 LG CNS의 AWS 런치 센터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LG그룹과 LG이노텍의 클라우드 여정을 말씀드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한 LG이노텍의 사례 및 이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WS 런치 센터에서는 AWS와 협력하여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컨설팅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프로젝트까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MSA나 데브옵스, 개발이나 아키텍처링 관련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할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고객들을 위해 여러 모델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합니다. 또 고객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을 AWS의 최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AM 디스커버리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런치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술 및 일하는 방식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비즈니스의 어질리티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품질도 보장하기 위해서 에자일을 기반으로 MSA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서버리스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형 아키텍처 요소를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적용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성합니다. 개별 프로젝트뿐 아니라 랜딩존을 통해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구축해 드리기도 하면서 모던 웹 등 최신 기술과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고객의 밸류를 최대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AWS 런치 센터에서 진행한 여러 사례의 고객들입니다. 주로 B2C 서비스인 유통사 애플리케이션이나 NFT 마켓플레이스, MSA를 도입한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젠 AI를 활용해서 상품을 기획하는 시스템이나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 젠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졌습니다. 점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컨셉을 검증하는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LG그룹의 클라우드 여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셨거나 진행 중이신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크게 발전하고 엔터프라이즈향으로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LG CNS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기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LG 이노텍이나 LG의 타 계열사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비용 절감이나 자원의 오토 스케일링을 퍼블릭 클라우드 이관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의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주로 전통적인 3티어 구조의 웹 와스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온프라미스와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대했던 비용 절감 관련해서도 3티어 구조를 그대로 IaaS에 옮기다 보니 온프라미스 대비해서 비용 절감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민첩성을 기대하고 옮겼지만 서버 등의 장비 구매 기간만 줄어들 뿐 정말 어질리티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프레미스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AWS의 문제가 아니라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와 방향이 없었던 데서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노텍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LG 이노텍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LG 이노텍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기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매출 20조 이상의 큰 회사이지만 B2B 위주의 회사라 자주 이름을 듣기는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G 이노텍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보통 B2B용 시스템이거나 사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입니다. LG 이노텍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혁신 중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해결 방안 중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WS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 거버넌스를 다시 정립하였습니다. 랜딩존을 고도화하여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거버넌스를 자동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도입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AWS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항목들에 대해 다음 장부터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에는 원래 랜딩존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재정비를 통해서는 기존 랜딩존에 컨트롤 타워를 활용하여 보안이나 자동화 관련 거버넌스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활용하게 되면서 어카운트의 보안 관련 가드레일을 개비하고 어카운트 팩토리를 활용하여서 자동화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필수적으로 준수하게 될 뿐 아니라 AWS 기반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 초기 구축의 생산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랜딩존을 통해 큰 단위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활용하였을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개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트너에서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로 2년 연속 선정되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개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단계 사이의 논펑셔널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조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터널 디벨로퍼 포탈 등을 통해 개발팀에서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프라 및 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얘기하려면 SRE와 DevOps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림은 바이트 고에서 정리한 DevOps와 SRE,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개념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모니터링부터 테스팅, CI/CD 파이프라인, Git과 같은 논펑셔널 요소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DevOps 엔지니어의 역할인데요. 즉, DevOps는 프로젝트, 시스템 단위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SRE는 구글에서 시작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반 개념인데요.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논펑셔널 요소들 중 공통으로 사용하는 툴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인프라 환경이나 모니터링, 자동화 툴, CI/CD 파이프라인 등의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아직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여러 시스템들에서 사용할 논펑셔널 요소들을 미리 정의해서 플랫폼화하여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를 프로젝트마다 사용한다면 플랫폼이 없을 경우 개별 프로젝트에서 각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개별 기준에 따라서 구성하고
깃이나 CI/CD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나 반복되는 논펑셔널 요소들을 모아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개별 개발 프로젝트들에서는 해당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시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에 필요한 옵저버빌리티 관련 트레이싱, 매트릭, 로깅 항목들부터 CI/CD 파이프라인 관련한 Git, 디플로이 방식들, 코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나 CS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EKS와 같은 인프라부터 인프라 에즈 코드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시스템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기능 개발 외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한 아키텍처나 기술셋, 툴셋 등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정리됨에 따라 공통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플랫폼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생산성을 높이고 개별 프로젝트에서 논펑셔널 요소들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노텍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라면 많이들 가지고 계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EOS와 장비 감가 만료, 연계 시스템 재구축 등에 의해 다양한 B2B나 내부 시스템들의 재개발 시점이 도래해서 많은 SI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마다 시스템별로 어느 환경에 어떤 아키텍처로 진행을 할지 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의 역량이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아키텍처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의 효율성이나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기에는 혼란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을 만들고 정립하여 착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B2B나 사내 인력을 위한 시스템이 대부분이라 보통은 디자인 관련 요구사항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구축 후에 서비스 단위 추가 등의 변경 요구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EC2를 단독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원 사용량이 많지 않으며 사용량 변화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비용을 최적화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입 이점을 살리면서도 디자인이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아키텍처 등을 표준화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도입하여 표준화하고 자동화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표준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사내 표준을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디자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UI, UX 템플릿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개발하여 템플릿 기반으로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 시작 시점의 초기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동화하였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준화는
예전부터 많이들 해오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준을 지키기가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서 말뿐인 표준이 될지, 모두가 준수하는 표준이 될지가 판가름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에즈 코드, 쿠버네티스 등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이러한 표준을 자동화하여 회사 안에 스며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UI 가이드들은 개발 코드와 연결되지 않은 디자인 어셋과 정적인 문서에 머물러 재사용 및 업데이트가 어려웠습니다. 이노텍에서는 디자인과 UI 개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디자인 어셋, 코드 어셋, 가이드라인이 연결된 개념으로 구성원 간의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피그마를 활용하여 만든 표준 UI를 프론트엔드 표준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에셋을 만들고 이런 코드들을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통 컴포넌트를 재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화면을 개발할 수 있고 디자인한 컴포넌트를 그대로 코드화하여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기획부터 개발까지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템플릿 코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성격에 맞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각각 선택하기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노텍의 B2B 및 내부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 기술셋을 스프링북과 리액트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프레임워크와 주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템플릿 코드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IDP를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쿠버네티스 도입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쿠버네티스로 정한 후에도 CSP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할지, 락인을 피하기 위해 EC2에 그냥 설치해서 사용할지,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것인지 상용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노텍에서는 운영 용이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EKS를 선택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업그레이드 정책이나 스케일아웃 시 카펜터를 사용할지, 워크로드의 성격에 따라 클러스터 옥토 스케일러를 사용할 워크로드는 무엇인지, 노드 그룹은 어떻게 분리하고 파게이트는 어떤 기준의 서비스에 적용할지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준과 가이드를 먼저 수립함으로써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아키텍처에 대한 거버넌스를 수립하여 이노텍에서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며 운영 복잡도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되면 따라오는 내부 아키텍처링 및 옵저버빌리티 관련 요소들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인그레스를 사용할지, 이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지, 서비스 메시는 사용할 것인지, 로깅이나 매트릭은 어떻게 수집할지 등 쿠버네티스 사용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고 다양한데요. 이런 요소들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개별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정의하여 인프라 에즈 코드로 자동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인티그레이션하고 배포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도 신규 시스템을 만들 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깃을 구성하고 브랜칭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치 전략에 따라 어떤 단계부터 배포하고 도메인은 어떻게 가져갈지, CI 단계에는 어떤 요소들을 추가할지, 컨테이너 패키징은 어떤 툴을 사용하고 쿠버네티스 배포는 어떻게 할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의사결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구성 인력이나 환경이 유사한 상황에 프로젝트마다 해당 부분을 설계하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중복에 따른 낭비가 큽니다. 특히 깃과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는 표준을 수립할 경우 재활용성이 높고 프로젝트별로 특화하여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표준 구성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노텍에서는 깃은 깃랩을 사용하고 CI/CD 솔루션으로는 젠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깃랩을 CI/CD 솔루션으로도 활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깃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CI/CD 솔루션만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젠킨스로 분리되어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젠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그린 등의 배포 방식 도입을 고려하여 아르고 CD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별 기술 특성이나 언어 등에 따라 융통성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기본 사상이므로 해당 부분은 기본 뼈대만 제시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표준을 수립하고 사용하려는 시도는 사실 예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문서로만 남지 않고 실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EKS를 기반으로 한 표준 아키텍처를 정의만 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에즈 코드를 사용하여 코드화하고 해당 코드를 기반으로 자원이 만들어지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인프라 에즈 코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플루미 등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번 이노텍 표준화에서는 너무 추상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화할 수 있으면서도 역등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인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라폼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지는 5년이 넘어가는데요. 실제 IAC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냥 코드로 인프라를 만듦에 따른 생산성 향상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운영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AC 사용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드화뿐 아니라 테라폼으로 자원을 만드는 인프라에 대한 CI/CD 파이프라인도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와 마찬가지로 깃랩을 통해 인프라 코드를 관리함으로써 변경 히스토리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코드 리뷰 등을 통해 변경분으로 인한 영향도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배포 시점에 승인 등을 추가하여 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준화된 소스 코드나 인프라를 개발자들이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 IDP입니다. 만들어진 표준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솔루션으로 앞서 설명드린 표준화된 에셋들을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IDP입니다. 사실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 하는 데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이노텍에서는 인프라 관련 자동화 생성 권한은 일부 인원에게만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노텍에서는 IDP 솔루션으로 스포티파이에서 오픈소스화한 백스테이지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의한 표준 아키텍처 및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든 템플릿을 활용하여 자원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레파지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IDP를 통해 만들어진 레파지토리는 시스템 구조를 통해 관리되며 최초 프로젝트 생성 시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 시점에도 타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개발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Q&A, 내부 승인 등을 위한 기능은 별도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CI/CD 관련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등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시점에 애플리케이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이와 관련한 통계나 대시보드를 통한 시각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버넌스 도입과 플랫폼 엔지니어링 도입을 통해 이노텍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축 시점에 초기 인프라와 CI/CD 파이프라인, Git 등을 구축하는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고,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디자인과 퍼블리싱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시 일정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면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단, 계속해서 표준을 갱신하고 개선하기 위한 에포트는 추가되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큰 성과를 이노텍에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노텍에서는 이후로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프트 앤 시프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랜딩존과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해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개발자 경험을 높이고 디지털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젠 AI 등의 신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하여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우선 도입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에 조금이나마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발표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